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복지론 첫째 시간이죠. 예, 첫째 시간으로 2-3-1강입니다. 2-3-1강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이해 이쪽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배웠던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리 시간이나 이제 사회 시간, 특히 이제 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과목 이제 정책론이나 행정론이나 아니면 이제 법조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제 사회적인 내용이 이제 법 같은 경우나 행정 뭐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쉬울 거예요. 또 그런 부분이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교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도 막 시험에 나오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지역사회 복지론서부터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이 시간을 들어서 이 선배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들어갈 텐데 오늘은 너무 안 나갈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나가고 조금만 나갈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제 개강 시간, 개강 날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 정도로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쭉 한번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제 대표학자 쭉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역사회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학자가 한 서너 분 계시죠. 우선 뭐 대표적인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힐러리, 그리고 이제 맥키버, 그리고 워렌, 그리고 이제 버제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부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 이제 로스죠. 로스 같은 분은, 지리적 지역사회하고 기능적 지역사회하고 나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이 있었고. 또 이제 테니스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둬야 됩니다. 테니스는 뭐 여러 번 했었어.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이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 지역사회에 대한 대표 학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사회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됩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개념이라고 적어두세요. 제일 먼저 이제 힐러리 나옵니다. 힐러리 나오니까 힐러리 클린턴 생각나시죠? 그죠? 힐러리 클린턴. 아주 여장부시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정치는 아니죠. 정치는 아닌데, 그분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여기서 힐러리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 자, 지역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일정한 첫 번째, 지리적 영역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연대감이 세 번째, 공동의 연대감이 갖추어져 있는 인간 집단, 인간 공동체를 지역사회라고 한다. 왜 힐러리의 지역사회 개념을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내냐면요. 포괄적으로 다 얘기해 줬어. 포괄적으로. 이 선배가 지금 1, 2, 3 적어놨죠? 이게 바로 뭐냐면 힐러리가 말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3대 요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역사회 이루는 3대 요소.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요. 자, 두 번째 뭐합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께 하고요. 공동의 유대감을 갖고 있는 인간 집단 공동체.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응?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이 선배가 이제 좋아하는 그 배우 중에 이름이 유준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유준상.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죠? 연기도 잘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비슷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공동의 유대감, 지리적인 영역,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둘 때 어떻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까? 유지상, 유준상의 동생, 유지상. 유준상 동생, 유지상 아닙니다. 그냥 이 선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3대 요소를 뭐라고 기억해둬라? 유지상. 공동사회, 유대감, 지리적 영역 공유, 세 번째,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지역사회 이루는 3대 요소. 이렇게 기억해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맥키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이 되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생활권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공동생활권 뭐 지역사회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영역을 지역사회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생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 동질성이라고 표현해요. 같이 이제 공동생활하고 사회문화를 공유하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둘 때 맥키버는 지역사회를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역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동생활 할 때 머릿속에 기억해둘 것은 어떻게 기억해둬라? 사회적 동질성. 요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둡니다. 맥키버. 자, 그리고 마지막 워렌 나오는데, 워렌 있고 하나 더, 좀 이따가 이제 하나만 더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만 더가 아니라 한 분만 더 합시다. 한 분만. 이 선배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 워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보도록 합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적 접합성을 가지는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단위와 체계의 결합이다. 참 어렵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란 얘기입니다. 올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 공동체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사회적 동질성 나오는데 이 워렌 같은 경우는 지리적 그리고 사회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지역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자 이렇게 기억해두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둘게요. 솔직하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힐러리예요. 만약에 이제 시험 얼마 앞두고 이제 공부하는 우리 후배님들은 뭐만 기억해두면 돼? 힐러리만 기억해두면 돼. 힐러리. 힐러리 이 3대 요소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길게 좀 더 이제 점수를 높이고 싶은 우리 후배님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약간 체크만 해두면 되겠죠. 하나를 더 기억해두냐면 더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버제스입니다. 버제스와 이제 파크 이렇게 두 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반적으로 그냥 버제스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웠잖아요. 버제스 하면은 이제 버제스에 여러분들 그 동심원 이론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동심원 이론? 동심원 이론. 혹시 해서 이 선배 그냥 요거 2분까지 하는 거예요. 혹시 해서. 이 동심원 이론이라는 거 아마 동심원 어떤 책에서는 동심원 구조 모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 버제스라는 분이 지역사회를
평면도로 살펴본 거예요. 평면도로. 위에서 이제 쭉 평면도로 살펴보니까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가장 가운데 이제 중심 업무 지구가 CBD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점유지대가 있고 그 주변에 노동자 주택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급 주택 지구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통근자 주택 지구가 원형처럼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름이 명명되었냐면 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심원 구조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심원 구조 모델이라는 건 동심원 이론이라는 건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 CBD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점유지대가 있고요. 점유지대가 있고 그 바깥에가 뭐가 있냐면은 노동자 지대가 노동자 주택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주택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근자 주택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었을 거야. 예전에 지리 시간 공부할 때. 요렇게 해서 하늘에서 봤을 때 평면도로 봤을 때 원형으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생각해 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날 때 찍을 수 있지. 힐러리 3대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한 거야? 어떤 부분을? 3대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을? 그렇지요. 지리적 동질성입니다. 하늘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고 그래서 한 가지 더 기억해두자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그래서 힐러리 그다음에 맥키버 그다음에 워렌 버제스까지 버제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것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같은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봤다? 지역사회라고 봤다라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여기서는 퍼펙트한 거야. 퍼펙트. 됐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문제 나올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적어요. 확률적으로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뒷장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스 나옵니다. 로스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구분했다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되겠지요. 자, 역시 여러분들 공부기간이 짧은 우리 후보님들은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지리적 지역사회와 어떻게 했다? 기능적 지역사회를 구분한 분은 누구다? 로스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이웃, 마을, 도시를 이야기한다.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단,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리적 지역사회는 앞에서 말한 힐러리 있지요? 3대 요소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한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그렇죠. 지리적 영역.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죠? 무조건 뭐야? 이거는 지리적 영역입니다. 지리적 기능 지역사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리적 영역이야. 그거 외에는 기억할 거 있어 없어? 없어. 요거만 딱 머릿속에 지역거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둘로 이제 구분해 놨는데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이거는 공간을 떠나야 돼.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역 함께 사는 이 지역 주민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지역 주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함께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공간을 공유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중요하는 겁니까?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게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뭘 기억해둬야 돼? 공간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상호작용이야. 상호작용. 상호작용하는 공동체를 뭐라고 본다? 여러분들 지역사회로 보는 게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고 여러분들 기능적 지역사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정리해두고.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동창들이 이제 동창회 모이지요. 동창회도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어 없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야? 지역사회인 거야. 동창회, 학연, 지연 묶여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테니스 치거나, 배드민턴 치거나, 이렇게 탁구 치거나 할 때 그 취미 동아리, 이것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같은 상호작용하면서 가히,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지역사회라는 거야. 기능적 지역사회에서는. 알겠죠?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고. 그래서 구성원이 자기 공동체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모임, 공간을 제외하고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기능적 지역사회는 힐러리 3요소 중에서 뭐가 포함되는 거야? 뭐만 빼면 되는 거야? 지리적 공유만 빼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문화적 상호작용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지역사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능적 지역사회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 됐으면 한번 칠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멤버십, 같은 멤버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 공간에 관계가 없어,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공간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지역 주민이라는 게. 공간이라는 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아까 이 선배가 이야기했죠.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집단을 그거를 지역사회로 보는 것이 기능적 지역사회입니다. 꼭 기억해 두고요. 자,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등장하고 더 많이 확대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이 교통통신의 발달뿐만 아니라 뭐가 발달되면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제 뭐를 초월해버렸어요, 여러분들? 국경까지 초월해버렸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개념이 있어져 없어져?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확대돼 버리는 거야. 뭐가? 기능적 지역사회가. 그래서 새로운 기능적 지역사회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등장하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거. 이렇게 새로운 기능적 지역사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뭐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경과 공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그렇죠? 막 요즘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생판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친구 요청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기능적 지역사회와 지리적 지역사회 양자 잘 구분해두고요. 이렇게 둘로 구분한 사람은 누구다?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로스. 자, 그리고 새로운 기능적 지역사회가 점차 확대됐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가상공동체, 사이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현재는 지리적 개념을 초월해서 기능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추세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스의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 구분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이건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뭐는 알아둬야 돼? 테니스는 알아둬야 되죠.
그렇죠? 테니스 암기에 두면 됩니다. 앞에 로스하고 구분해서요. 공동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 할 때 했잖아. 가족. 그래서 가족, 이웃, 친구, 민족 자연적으로 형성된 걸 공동사회라고 했었고요. 이익사회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합리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 사회를 이익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회사나 정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익사회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이야기할 건 없겠고요. 밑에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후에 산업화 이후에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을 갖고 왔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산업화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도심지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자기 이해타산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제 회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야. 자기 어떤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어떤 공동사회를 떠나서 이익사회로 온 거지요. 무엇 때문에? 산업화 때문에. 산업화로 인한 이촌 향도로 인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되겠지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회 문제입니다.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 사람은 러스만이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들? 러스다. 만자 뺍니다. 우리 만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틀렸네. 자, 장애인 부모에는 지리적 지역사회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 지역사회죠.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가 아니라 기능적 지역사회고요. 자, 틀리고. 3번,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렇죠? 기능적 지역사회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보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해 두고요. 4번, 지역사회는 의사소통, 교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산업화 이후 공동사회가 발전된 게 아니라 무슨 사회가 발전됩니까? 여러분들 공동사회가 아니라 이익사회가 발전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2번.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3번,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한다? 정확하지요. 3대 요소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연대 두 가지 이야기했고요.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 거꾸로 이야기했네.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4번 정답이 나왔고요. 자, 가상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리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 옳게 묶은 것은 누구 기억해둬야 됩니까? 유준상의 동생 누구? 유지상.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유지사 찾아봅니다. 유지상, 상호작용, 유대감, 지리. 3번에 2번 나왔네. 아,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만. 자, 여러분들,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이제 첫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 시간 이렇게 이 선배가 부담 없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짧게 이제 좀 앞부분만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부분이 어렵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어려운 부분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 별로 없으니까, 너무 막 폭넓고, 막 더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 선배가 하는 것만 여러분들 충실히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한 거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정상 수준에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배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시험을 많이 떨어졌어요. 해보니까 공부하는 이제 그 실력이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갑니다. 팍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힘들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팍 트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안 헤어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올라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누구나, 여러분들 80, 90, 먹으신 형님들, 누님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정말 쉬운 시험, 시험이에요, 이거. 이 정도도 합격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괜한 말 했나 또? 아닙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떨어진 분들이 또 많은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파이팅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힘차게 한번 수업 나가도록 하죠. 자,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